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진이 끝났다고 안도한 순간 왜 1시간 뒤 쇼핑몰 내부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든 대폭발이 터진 걸까요? 천장은 통째로 내려앉았고 진열대는 잔해 아래에 묻혔습니다. 평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통로는 철제 구조물과 깨진 유리, 뒤엉킨 전선으로 가득 찼고 화면만 보면 이곳이 불과 얼마 전까지 대형 쇼핑몰이었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워요. 구마모토를 강타한 규모 7.1의 강진 뒤 대형 쇼핑몰 안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내부 모습이 처음 공개되면서 일본 사회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단순히 지진 때문에 건물이 무너진 사고라고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첫 번째 충격은 땅에서 왔지만 사람들을 더 깊은 공포로 밀어넣은 건 그 뒤에 벌어진 폭발이었어요. 이미 대피가 진행된 뒤 왜 폭발이 발생했을까요? 그리고 건물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왜 가장 위험한 시간에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했을까요? 오늘은 이 사건을 세 겹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 그 장면 뒤에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안전 시스템, 그리고 구마모토 주민들이 2016년의 악몽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차례로 짚어볼게요. 먼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현재 폭발의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며 가스 누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확정된 결론은 아닙니다. 이 한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사고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더하는 셈이 됩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강한 흔들림이 시작된 뒤 쇼핑몰 안에서는 긴급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진열 상품이 떨어지고 천장 일부가 무너졌으며 유리창과 내부 설비도 크게 흔들렸어요. 직원들은 고객들을 밖으로 안내했고 많은 사람들은 건물 바깥에서 가족과 동료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대형 시설의 비상 대응이 작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강진이 왔고 사람들은 밖으로 나왔고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지나간 듯 했어요. 그런데 약 1시간 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쇼핑몰 내부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고 이미 약해진 구조물과 내부 시설이 추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지진을 견딘 공간이 두 번째 충격 앞에서 다시 무너진 겁니다. 대피 직후에는 살아있던 통로가 구조대조차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위험구역으로 바뀌었고 안에 있던 사람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일도 더 힘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모순이 드러나요. 지진 직후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데 성공했다고 해서 건물이 안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피는 사람을 위험구역에서 빼내는 첫 단계일 뿐이고 그 다음에는 전기와 가스, 화재, 천장, 배관, 승강기, 기계실까지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겉으로 건물이 서 있다고 해서 내부 설비까지 정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건물이 버텼다는 말과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도 된다는 말은 전혀 다른 판단입니다. 특히 이번 쇼핑몰은 과거 구마모토 지진 때도 피해를 입은 뒤 보강과 복구를 거친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진에 더 강한 건물로 다시 문을 열었다는 기대가 있었고 이용객과 직원들 역시 이전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번 사고가 더 무겁게 다가와요. 안전을 강화한 건물이 흔들렸다는 사실보다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믿은 시간과 실제 위험이 남아있던 시간이 달랐을 가능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조보강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이 첫 충격에 즉시 전면 붕괴하지 않은 것 자체가 보강의 효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조체가 버텨도 천장과 진열대, 배관과 가스 설비, 전기장치가 함께 버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대형 상업시설은 식당과 조리시설, 냉난방 장비, 전기 배선, 창고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지진 뒤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답이 단순해 보입니다. 강한 흔들림으로 어딘가에서 가스가 새었고 그 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스 냄새가 났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설명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려요. 그러니까 결국 지진이 가스 설비를 망가뜨렸고 그 결과 폭발이 발생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고 싶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가스가 샜는지만 볼 게 아니라 강한 지진 뒤 가스를 차단하고 위험구역을 봉쇄하는 장치와 절차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동 차단 장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실제로 작동했는지, 배관의 어느 구간이 손상됐는지, 내부에 남은 가스가 어느 공간에 모였는지, 그리고 그 공간에서 어떤 점화원이 생겼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을 한 단어로 줄이면 이해는 쉬워지지만 다음 사고를 막을 방법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대형 쇼핑몰의 가스 시스템은
보통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로 관리됩니다. 강한 흔들림이나 압력 이상, 누출 신호가 감지되면 공급을 멈추도록 설계되고 관리자가 수동으로 차단하거나 외부에서 공급을 통제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실제 재난 상황에서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아요. 지진은 장비 하나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배관의 연결 부위, 천장 안쪽의 설비, 전원 공급, 통신망을 동시에 흔듭니다. 가령 차단 장치 앞쪽은 정상이어도 장치 뒤편의 배관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배관 안에 남아있던 가스가 밀폐된 공간으로 퍼졌을 가능성도 있고 정전과 복구 과정에서 전기 스파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가능성들은 어디까지나 조사 방향이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범인을 빨리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어떤 안전 단계가 어디에서 끊겼는지 정확히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곧 사람의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대피가 이루어졌는데도 왜 일부 사람들이 건물 안에 남아있었거나 다시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해요. 쇼핑몰 같은 대형 시설에서는 고객을 내보내는 일만으로 대응이 끝나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매장 안에 남은 사람을 확인하고 전원과 화기를 점검하고 창고와 화장실, 직원 공간까지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동료를 찾으러 들어갔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관리 업무 때문에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개인의 선택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강진 직후 건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느 구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최종 허가는 누가 내리는지, 직원들의 위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괜찮아 보인다는 말이에요. 눈에 띄는 불이 없고 건물이 서 있으면 사람들은 위험이 줄었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진 뒤의 위험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폭발 직전에 몇 분만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우연한 설비 사고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첫 흔들림이 끝난 뒤부터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1시간이 어떻게 관리됐는지를 보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누가 건물 상태를 판단했는지, 어느 설비를 먼저 차단했는지, 직원과 고객의 인원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위험 정보가 현장에 얼마나 빠르게 전달됐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재난은 가장 큰 소리가 나는 순간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가 멈춘 뒤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순간에 두 번째 피해가 시작되기도 해요. 첫 충격은 모두가 경계하지만 그 다음 충격은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파고듭니다. 이번 폭발이 사람들에게 더 무섭게 다가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진이 끝났다고 믿고 싶었던 시간에 또 다른 재난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구마모토 주민들이 이 장면을 보며 2016년을 떠올린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4월 14일 규모 6.5의 강한 지진이 먼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지진이 가장 큰 충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약 28시간 뒤 규모 7.3의 더 강한 지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첫 지진으로 약해진 주택과 공공시설, 병원과 아파트가 두 번째 충격을 받으면서 피해는 급격히 커졌습니다. 첫 지진 뒤 하루 동안 수많은 여진이 이어졌고 주민들은 잠을 자지 못한 채 가족과 이웃의 생사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목조주택뿐 아니라 비교적 단단하게 지어진 대형 건물들도 두 번째 타격 앞에서는 버티지 못했어요. 당시 수많은 사상자와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고 구마모토 사람들에게는 첫 지진보다 그 다음에 온 지진이 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기상청과 전문가들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강한 지진 가능성을 경고하고 특히 이틀에서 사흘 동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대목이 크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것은 더 큰 지진이 반드시 온다는 예언이 아니에요. 현재의 지진 활동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치와 규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첫 지진보다 강한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경고를 과장해 공포를 키우는 것도 위험하지만 첫 충격이 지나갔다며 경계를 풀어버리는 것도 위험해요. 일본 기상청이 말하는 핵심은 미래를 맞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직 안전하다고 선언할 단계가 아니며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건물과 산사태 위험지역, 해안지역에서 계속 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강한 흔들림을 겪은 집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기둥과 벽, 지붕 연결 부위가 약해졌을 수 있습니다. 평소라면 견딜 수 있는 작은 흔들림이나 비에도 추가 붕괴가 일어날 수 있고 경사면이 약해진 지역에서는 산사태 위험도 높아져요.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집 밖으로 대피한 사람들의 건강 문제도 커집니다.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기면 냉방이 어려워지고 병원과 요양시설의 부담도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쯤 되면 이번 사건을 단순히 쇼핑몰 한 곳의 사고로 볼 수 없어요. 방지는
건물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전력과 수도, 의료, 교통, 통신, 생산시설을 동시에 압박합니다. 도로가 끊기면 구조 인력이 늦어지고 정전이 길어지면 가스와 전기 설비의 상태를 확인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병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구조된 사람을 치료할 공간도 부족해져요. 여기에 여진이 계속되면 구조대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무너진 천장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추가 붕괴 위험이 크면 진입을 멈춰야 할 수 있어요. 가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불꽃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구조가 늦어지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는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끼지만 현장에서는 구조대원 한 명의 안전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재난의 잔인한 구조가 드러납니다. 시간이 생명을 살리지만 서두름이 또 다른 희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구조대는 빨리 들어가야 하지만 너무 빨리 들어가면 건물이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스를 차단해야 하지만 설비가 어디에서 끊겼는지 모르면 접근 자체가 위험할 수 있어요. 눈앞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결정이 현장 전체의 안전과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폭발 원인 하나를 찾아내는 데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발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진 뒤 대형 시설을 다시 사용하거나 점검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입니다. 건물이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이 들어가도 되는지, 안전장치가 작동했다는 표시만으로 가스가 완전히 차단됐다고 볼 수 있는지, 고객 대피 뒤 직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지까지 다시 물어야 합니다. 지진은 건물을 한번 흔들지만 방심은 안전의 기준을 2번 무너뜨립니다. 잠깐 멈춰서 처음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너진 천장과 흔적조차 찾기 힘든 진열대에 잔해로 막힌 통로가 보였어요. 처음에는 규모 7.1 지진의 파괴력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면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첫 흔들림 이후에도 위험이 끝나지 않았고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속도보다 재난이 모습을 바꾸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사실입니다. 맨 앞에서 지진이 끝난 뒤 왜 폭발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달라져야 해요. 왜 폭발했는지만이 아니라 왜 폭발하기 전까지 그 공간을 완전히 위험구역으로 보지 못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설비 하나에 있다면 그 설비를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판단 체계와 복귀 절차, 책임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야기는 훨씬 커집니다. 이 대목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 역시 대형 쇼핑몰과 지하상가, 복합문화시설, 산업단지에 수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지진 위험이 일본보다 낮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낮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더구나 대형 시설의 가스와 전기, 소방설비는 지진뿐 아니라 폭발과 화재, 침수, 정전 때도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비상대피훈련은 대개 건물 밖으로 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진짜 어려운 단계는 그 다음입니다. 누가 마지막으로 건물을 확인하는지, 언제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 설비의 안전을 어떤 기관이 확인하는지, 직원이 업무상 위험구역에 들어가야 할 때 어떤 보호를 받는지까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는 매뉴얼만 있고 다시 들어가지 않게 만드는 매뉴얼이 약하다면 두 번째 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건 정보의 속도입니다. 재난 직후에는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 수가 계속 바뀝니다. 구조가 진행되면서 숫자가 늘거나 줄 수 있고 서로 다른 기관이 각기 다른 시각의 자료를 발표할 수도 있어요. 이때 확인되지 않은 숫자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 가족과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커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조회수를 올리는 숫자일 수 있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족의 생사와 연결된 정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정적인 표현보다 발표 시각과 출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폭발 원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스 냄새가 났다는 보도와 가스 폭발이 확정됐다는 말은 다릅니다. 더 큰 지진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와 더 큰 지진이 반드시 온다는 말도 다릅니다. 이 두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공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미 2016년과 똑같은 순서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첫 지진보다 더 강한 지진이 뒤따랐던 기억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와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건 공포를 부정하는 것도 공포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라 그 공포가 가리키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쇼핑몰 폭발의
정확한 시작 지점입니다. 어느 설비가 손상됐는지, 가스 차단 장치가 작동했는지, 건물 내부에 다시 들어간 인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지시에 따른 것인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책임을 서둘러 특정하기보다 시간대별 대응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비슷한 시설에서 같은 한 시간이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여진의 양상입니다. 횟수만 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진원의 위치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깊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미 손상된 건물과 산비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단순히 여진이 몇 차례 있었다는 숫자가 아니라 어느 지역을 피해야 하고 언제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입니다. 세 번째는 폭염과 비입니다. 강한 지진을 겪은 지역에서는 날씨가 단순한 생활 정보가 아니에요. 폭염은 대피소와 차량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비는 약해진 경사면과 건물에 또 다른 압력을 가합니다. 지진이 멈춘 뒤에도 재난은 열기와 물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위험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위험이 빈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지금 구마모토의 주민들이 원하는 건 거창한 설명이 아닐 겁니다. 가족이 무사한지,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지, 오늘 밤 어디에서 자야 하는지, 다음 흔들림이 왔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일 거예요. 그런데 재난이 클수록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답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통신이 끊기고 도로가 막히고 현장 정보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설 운영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공개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해야 해요. 안전장치가 작동했는지 모른다면 모른다고 밝혀야 하고, 복귀 기준이 불분명했다면 그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설명이 늦어질수록 사람들은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고 그 추측이 공포가 됩니다. 이번 쇼핑몰 내부 영상은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더 오래 기억해야 할 것은 무너진 장면 자체가 아니에요. 첫 지진과 폭발 사이에 있었던 한 시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몰랐는지가 핵심입니다. 재난은 언제나 갑자기 오지만 두 번째 피해는 준비와 판단의 빈틈에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구조 작업과 피해 집계는 계속되고 있고, 폭발 원인과 시설 대응 과정은 조사 중입니다. 따라서 새 발표가 나올 때마다 숫자와 원인이 달라질 수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소문보다 일본 기상청과 지방당국, 시설 운영사의 공식 발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더 큰 지진이 확정됐다는 식의 게시물은 출처와 발표 시각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구마모토가 지금 마주한 건 한 번의 강진이 아닙니다. 첫 흔들림으로 약해진 건물, 폭발로 무너진 시설, 계속되는 여진, 폭염과 비, 불안에 지친 주민들이 한꺼번에 맞물린 복합 재난입니다. 눈에 보이는 충격은 폭발이 가장 컸지만 앞으로 더 오래 남을 문제는 사람들이 언제 다시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구마모토만의 질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형 시설이 강한 충격을 받은 뒤 언제 다시 문을 열 수 있는지, 직원이 언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안전장치가 정말 작동했는지, 누가 확인하는지는 어느 나라에나 필요한 기준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만 관심을 갖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면 다음 재난에서도 똑같은 한 시간이 반복될 수 있어요. 첫 지진이 끝났다고 믿었던 순간 폭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구조 작업의 종료일까요? 아니면 아직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다음 위험의 신호일까요? 구조 상황과 일본 기상청의 추가 발표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확인된 변화와 그 뒤에 숨은 안전 문제까지 놓치지 않고 함께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흐름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